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J콘텐츠의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12억 원입니다. 컨센서스를 한 15% 정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영화가 154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그 박스오피스 3분기가 이 기존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는 거고요. 방송 부분에서도 QOQ로 좀 감익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은 기대치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그 실적이 약간 좀 빠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분기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작품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넷플릭스 비롯한 각 지역에 판매가 되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가 넷플릭스에 판매가 되고 또한 일본에도 판매가 되는데 넷플릭스 관련 실적은 3분기에 인식이 되지만 일본향 판매 매출은 4분기로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총액에서 라이프가 밤누나보다 해외 판매 매출 총액이 좀 적은 편이고 또한 일본향 매출이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이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라는 작품이 원래 4월에서 5월에 그 편성이 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11월로 연기가 됐고요. 보통 그 드라마 해외 판매는 뭐 넷플릭스양 선판매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종영 시점으로부터 한 달 또는 한 달 반 후에 이 판매 실적이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타 분기에 대비해서 해외 판매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드라마 작품이 한 편 정도 적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방송 부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를 하겠지만 4분기 실적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중국향 드라마 구작 판매가 재개가 되는 점인데요. 지금 현재 그 중국 OTT 사업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중국 정부가 심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관계로 드라마를 확보하더라도 이거를 전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 그 여러 플레이어들이 한국 콘텐츠를 미리 확보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변화는 18년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스티가 판매가 되었고요. 이 미스티 관련 실적이 3분기에 좀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밤누나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밤누나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실적이 인식이 될 것이고요. 밤누나 외에도 다수의 작품들이 4분기 중으로 중국향 판매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두 구작이고요. 하지만 금액이 원체 좋기 때문에 신작에 못지않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지금 그 판매가 지금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4분기 방송 부문 영업이익은 QOQ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숫자 외에도 이런 중국 사업자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들 구매를 한다는 점, 또한 만약에 이걸 갖다가 비싼 가격에 사갔지만 틀지를 못하면 손실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을 지불하려는 태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한 내년 정도에는 중국 정부의 한한령이 이제 끝나게 되고 드라마 신작이 판매되고 한중 동시방영 드라마 제작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 의견 수정 바에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는 약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목표 주가 조정은 본사의 가치를 조금 낮췄는데요.
이 본사 관련 실적이 JTBC 콘텐트 허브를 조금 간다라는 가정을 넣었습니다. 같은 실적이어도 본사가 인식을 하는 것과 JTBC 콘텐트 허브가 인식을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JTBC 콘텐트 허브는 제작과 유통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JTBC 콘텐트 허브에 많은 이익을 남겨놓을수록 전체적인 기업 가치는 약간 하락할 수가 있는 것이 본사가 JTBC 콘텐트 허브에 대한 지분율을 42%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큰 방향성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 산출 방식인데 과거에는 이 본사 IP 투자 관련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걸 좀 낮췄습니다. 대신에 JTBC 콘텐트 허브에 대한 가치를 좀 올려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표 주가가 약간 조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는 현재 2개의 드라마 슬롯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월화 드라마 슬롯입니다. 원래는 월화 드라마 슬롯은 11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0월 1일자로 게시되는 뷰티 인사이드부터는 9시 반으로 편성대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지상파 3사와의 그 드라마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TVN과의 경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JTBC는 궁극적으로는 지상파와 같은 위상을 갖고자 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일단 상징적인 행보로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그 광고 슬롯이 많이 이 월화 드라마 관련 광고 판매가 양호하게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수목 드라마 슬롯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J 콘텐츠의 입장에서는 드라마를 투자할 수 있는 슬롯이 늘어나게 되고 제작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슬롯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쯤에 그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목 드라마 슬롯 신설과 관련해서 J 콘텐츠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좀 보여드린 건데요. 과거 그 J 콘텐츠의 자회사였던 메가박스의 영화 투자 배급 부문인 메가박스 플러스 M이 그 투자 배급했던 미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미싱이라는 작품을 과거에 중국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어서 10월 5일에는 이제 개봉을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 소니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할 때 일정 부분의 개런티를 받고 개봉 이후 RS가 있긴 한데요. 리메이크 판권 판매는 MG가 굉장히 낮고요. RS도 굉장히 뭐 얼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소니 측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중국 사업자들이 드라마 구작에 대한 구매를 지금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리메이크작이긴 하지만 원래 원작이 한국 영화였던 작품을 리메이크화해서 중국 영화하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용이 된다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실 드라마든 영화든 아니면 게임이든 콘텐츠 업종은 중국 정부의 심의 또는 판호 발급과 같은 이제 라이선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슈는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향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조짐이 민간 사업자들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유의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J 콘텐츠의 3분기 실적 및 다시 할게요. 네, 여기까지 J 콘텐츠의
빅텐트리의 3분기 실적과 중국향 구작 드라마 판매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